안녕하십니까. 상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상업위생 기사 2019년 제3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부터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해 예방의 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 재해 발생과 손실의 관계는 우연적이므로 사고의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재해가 발생되면 우연적인 관계에 의해서 손실이 생긴다. 이거는 손실우연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재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자, 손실과 재해는 우연히 생겨요. 이 재해라고 해서 똑같은 손실이 있는 게 아니라 생길 때마다 손실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재해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원인이 없는 재해는 없죠. 그래서 재해와 원인은 필연적이고 재해와 손실은 우연적이다. 이거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우리 재해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원인 연결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재해는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건 사원칙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 4번, 재해 예방을 위한 가능한 안전 대책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죠? 재해에 대한 대책이 존재한다. 재해에 대한 대책을 선정해야 한다. 대책 선정의 원칙을 설명했죠. 자, 지금 빠진 건 예방 가능의 원칙인데요. 재해는 뭐 할 수 있다? 원인만 제거한다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가지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산업안전의 경우에는 실기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됩니다. 근데 산업위생에서는 실기에서 빈도는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별표, 실기까지 보는 여기 교재에는 제가 별표를 붙여놓은 게 필기를 좀 더 많이 포함을 시킨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별표는 실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출에 얼마만큼 출제되었나를 실질적으로 이제 다시 적어드리는 건데요. 여기는 별표가 2개잖아요. 실기로 봐서는 별표가 하나지만 필기에는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별표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1번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실내 환경 공기를 오염시키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있습니다. 라돈, 연소가스, 포름알데히드 맞죠? 그죠? 사람의 체온이 환경 오염을 시키는 원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300명의 근로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연간 50주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년 동안 50건의 재해로 60명의 재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장의 도수율은 약 얼마입니까? 라고 했고요. 근로자들은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총 근로시간의 5%를 결근했다. 자, 여기에서 산업위생에서는 출근율이 100%인 게 대부분 출제가 되었고요. 이렇게 결근율이 주어진 문제가 잘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필기에 굉장히 잘 나와요. 하지만 실기에서는 그다지 출제는 많진 않아요. 그래서 별표는 한 2개 정도로 하고요. 하지만 이거 파란색 별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 결근율 때문에 시험 직전에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십시오 하고 체크하시는 게 좋죠. 그죠? 자, 결근율이 5%예요. 그러면 출근율 몇 프로란 뜻입니까? 출근율이 95%다 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은 문제를 읽으면서 반드시 줄을 치시고 자, 결근율을 가지고 출근율이 몇 프로다까지 옆에 적어두시는 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수율 공식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밑에는 근로 총시간 수분에 도수할 때 수는 건수의 수다라고 했죠. 그죠? 건수는 간단하니까 곱하기 10에 6승 6개 붙여준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총 근로시간수 계산해 보겠습니다. 300명 곱하기 근무하는 조건이 일주일에 40시간이고요. 1년에 50주 근무예요. 자, 요까지 하면은 100% 출근했을 때잖아요. 우리가 100%는 퍼센트를 떼면 1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출근율 1을 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출근율이 95%니까요. 퍼센트를 떼면 0.95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뒤에 곱하기 출근율을 해준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위에는 재해 건수죠. 50건의 재해고요. 60명의 재해가 자가 생겼어요. 근데 한 건의 재해지만 재해자가 10명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10명이 아니라 건수다. 이거 주의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대입할 때는 50건 대입하시고 곱하기 12의 6승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하죠. 필기 잘 출제가 됩니다. 다음 근육 운동에 동원되는 주요 에너지 생산 방법 중에서 현기성 대사에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현기성 대사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ATP죠. 아데노신 3인산. 그 다음 CP입니다. 크레아틴 인산. 그 다음은 글리코겐. 또는 포도당 순으로 대사가 이루어진다. 그죠?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 뭡니까? 3번의 지방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로는 필기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죠. 그죠? 다음 중 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피로감은 근육 내 글리코겐의 고갈된다라는 건 글리코겐이 점점 감소된다. 맞다. 그죠? 혈중 글루코스의 증가가 아니죠. 글루코스, 다시 말하면 혈중의 포도당 농도가 저하되니까 우리가 아우 피곤할 때 당 땡긴다 하잖아요. 이 당이 저하가 돼서 피곤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혈중 젖산은 피로 물질이에요. 근데 이 피로 물질, 그죠?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젖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로 물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피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1번 된다. 그죠? 충분한 영양 섭취와 휴식은 피로 예방에 유효한 방법이 되고요. 피로의 주관적인 측정 방법으로 CMI 조사를 이용합니다. 피로는 질병은 아니죠. 원래 가역적인 생체 반응. 자, 피곤할 때 우리가 쉬고 나면 원래로 돌아가죠. 가역적입니다. 단지 건강장애에 대한 경고적인 반응이지 피로 자체가 질병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를 하나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출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의 작성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MSDS 작성 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자, MSDS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다 보니까 이거 틀렸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작성하는 단위죠. 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 다시 말하면 길이는 뭐 센티미터다, 미터다, 질량은 그램이다, 킬로그램이다. 이런 거는 전부 다 계량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MSDS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학물질명, 외국 기관명 등의 고유 명사는 영어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각 작성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부득이 어느 항목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 공란으로 한다. 틀렸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각 작성 항목은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맞다, 그죠? 하지만 부득이하게 어느 항목에 관해서 자료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자료가 없다, 자료 없음이라고 표시하면 되고요.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자,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해당 없음이라고 기재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외국어로 되어 있는 MSDS를 번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초 작성 기관명 또는 시기를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무실 공기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관리 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TWA 농도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는 비분산 적외선 검출기의 연속 측정에 의한 직독식 분석 방법에 의한다. 맞죠? 그죠? 1비분산, 2비분산 전기 이렇게 외웠죠. 그죠? 맞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측정 결과 평가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에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다 했는데 틀렸죠.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에서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공기의 측정 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합니다. 자,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에서 1.5m, 그죠? 허리에서 가슴, 요 호흡기 있는 쪽 높이에서 한다. 좋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틀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죠. 그죠? 자, 영국에서 최초로 직업성 암을 보고했고요. 1788년 굴뚝 청소부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한 사람은 했습니다. 굴뚝 있는 커피 포트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퍼시블 포트다. 그죠? 영국의 외과 의사고요. 직업성 암, 굴뚝 청소부에게서 음낭암을 최초로 보고했습니다. 암의 원인 물질은 검댕이였고요. 굴뚝 청소부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죠? 자, 그 다음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NIOSH의 중량물 취급 작업 기준 중에서 들어올리는 물체의 폭에 대한 기준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들기 작업 지침의 적용 기준을 보면 보통 속도로 반드시 2손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한 손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은 해당되지 않고요. 물체의 폭은 75cm 이하다. 요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체를 들어올리는데 자연스러워야 하고요. 신발이 작업장에 닿을 때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이고요. 작업장의 온도는 적절해야 한다라는 적용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들어올리는 폭은 75cm 이하가 되겠습니다. 대략 생각한다면 우리가 75가 넘어가면 두 손으로 이렇게 들기가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1m 넘으면 우리가 이렇게 들기 힘들죠. 그래서 어깨를 벌려서 편안하게 75cm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1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중 작업 종류별 바람직한 작업 시간과 휴식 시간을 배분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사무 작업, 보통 사무실에서 작업할 때요. 오전 4시간 중에 2회, 오후는 1시에서 4시 사이에 1회, 평균 10에서 20분 정도 휴식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신 집중 작업. 우리가 집중해서 일을 하면요. 길게 할 수 있습니까? 집중 시간 짧습니까? 보통 작업보다는 집중해서 작업할 때는 좀 더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휴식 시간이 좀 더 길어야죠. 그죠? 근데 60분 작업에 5분간 휴식이다. 보통 10분 쉬는데 그것보다 더 짧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정신 집중 작업은 30분 작업하는데 대략 한 5분, 1시간엔 10분 이상 휴식하는 게 좋습니다. 다 암기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 정도 체크하시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 불편함, 심한 불쾌감 및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 요인과 스트레스를 예측, 측정,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학과 기술이라고 산업위생을 정의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죠? 실기 넘어가면 요거를 비우고 적으시오 잘 나오는데요. 그래도 이 기관, 또 암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으라고 하면 막상 혼돈스럽죠. 그죠? 바로 미국 산업위생학회 AIHA의 정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노동의 적응과 장애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아니고 파란색입니다.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인체는 환경에서 오는 여러 자극에 대하여 적응하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인체의 적응이 일어나는 과정은 뇌하수체와 부신 피질을 중심으로 한 특유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를 부적응 증상군이라고 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인체가 스트레스에 노출됐을 때 뇌하수체하고 부신 피질계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저항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응을 스트레스에 적응하려고 하는 적응 증후군이다 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직업에 따라 신체 형태와 기능에 국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직업성 변이다라고 합니다. 외부의 환경 변화나 신체 활동이 반복되면 조절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자, 이에 숙련 습득된 상태를 우리가 순화된다. 그죠? 계속해서 고온에 순화된다 하죠. 그 고온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몸에서 조절하는 기능이 생기는 것을 순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단위 작업 장소에서 동일 작업 근로자 13명을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할 때 최초 시료 채취 근로자 수는 몇 명입니까? 그죠? 자, 이렇게 실기에서는요, 몇 명인가를 적는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괄호 비우고 적으시오 나오니까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자,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몇 명입니까?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어떤 방법,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하되 단위 작업 장소의 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당연히 2명 이상 할 수 없죠.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몇 명,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몇 명당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해서 측정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몇 명,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를 몇 명으로 조정, 20명으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숫자 위주로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2명이 넘으면 2명은 기본으로 측정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10명이 넘을 때 매 5명까지 1명 추가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10명이 넘잖아요. 11명부터 15명까지는 플러스 1명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13명이니까 1명을 추가해서 총 3명이 되겠죠. 그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주 나오죠, 그죠? 미국 산업위생학술원이 채택한 윤리 강령 중에서 산업위생 전문가가 지켜야 할 책임과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는 기업체의 기밀은 누설하지 않는다. 맞다, 그죠? 과학적 방법의 적용과 자료 해석에서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근로자 사회 및 전문 직종의 이익을 위해서 과학적 지식을 공개하고 발표합니다. 전문적 판단이 타협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게 틀렸다, 그죠? 그래서 4번 문항을 다시 한번 보면 전문적 판단이 타협에 의해 좌우될 수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중 ACGIH에서 공고하는 TLV-TWA에 대한 근로자 노출의 상한치와 노출 가능 시간의 연결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TLV-TWA 농도의 몇 배? 3배 농도, 다시 말하면 8시간 평균 농도보다 3배가 높은 농도에서는 30분 이하로 노출해야 됩니다. 5배가 높은 경우에는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현재 받게 된 거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굉장히 자주 출제되죠. 팔을 쫙 뻗은 건 최대 작업력이죠. 이렇게 필기하는 건 정상 작업력,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정상 작업 영역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위의 팔은 자연스럽게 내린 자세에서 아래 팔의 움직임에 의해 편안하게 도달 가능한 작업 영역, 요거죠, 그죠?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도 암기하신다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충격소음 작업은 몇 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1일 100회 이상 발생됩니까? 했습니다. 일단 충격소음은 120데시벨 이상 소음이 발생될 때 충격소음이라고 하죠. 그죠? 120데시벨에서는요, 하루에 10,000회까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시벨이 플러스 10데시벨이 되면 노출 횟수는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30데시벨에서는 1000회가 되고요. 자, 또 플러스 10돼서 140데시벨이 되면 10분의 1로 줄어서 100회까지 노출될 수 있죠. 그래서 현재는
100회 이상 발생되는 작업의 데시벨을 물었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140데시벨.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신 피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작업에 의한 근육 내 글리코겐 농도의 변화는 작업자 훈련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어찌 보면 이거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올바른 작업 방법을 훈련하니까 그만큼 피로가 적다, 글리코겐 농도의 변화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 강도가 증가하면 근육 내 글리코겐 양이 비례적으로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죠. 자, 글리코겐이 감소되기 때문에 피로가 발생되죠. 그래서 틀린 설명 2번이 되겠다. 그죠? 나머지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2번이 틀렸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주는 아니지만 실기까지 나올 수 있어서 별표를 2개 붙여보도록 할게요. 크롬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 발생률이 1.1, 노출이 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은 1.2입니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1번, 크롬의 노출에 대한 귀속 위험도 또는 기여 위험도는 0.2다라고 했는데요. 기여 위험도는 노출된 집단의 질병 발생률 1.2 마이너스 노출되지 않은 집단의 질병 발생률 1.0을 하면 돼요. 그래서 0.2다. 요거 맞는 설명이다. 그죠? 두 번째, 크롬의 노출에 대한 비교 위험도는 1.2다. 그죠? 비교 위험도 또는 상대 위험도는 비노출군에서 질병 발생률분의 노출군에서 질병 발생률을 하면 됩니다. 현재 비노출군 1.0분의 노출군 1.2를 하니까 상대 위험도 또는 비교 위험도는 1.2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다. 그죠? 자, 크롬에 노출된 집단의 위험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맞죠? 그죠? 노출되니까 위험도가 더 크죠? 비교 위험도는 크롬의 노출이 기여하는 절대적인 위험률의 정도. 이거 틀렸죠? 그죠? 비교 위험도나 상대 위험도는 비노출군에 비하여 노출군에서 질병에 걸릴 위험이 얼마나 더 큰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 2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에도 단골로 잘 나오기 때문에요. 공식 꼭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자연 습구 온도가 31도, 흑구 온도가 24도, 건구 온도가 34도신 실내 작업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WBGT입니다. 자, 실내 작업장은 옥내, 그죠? 옥외인데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아요. 태양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빼주자 그랬죠. 그죠? 뭐를 빼면 된다? 건구온도 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흑구 온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작업 환경 측정의 단위 표시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자, 미스트나 휴의 농도는 ppm 맞고요. 농도 단위는 미리그램 퍼 밀리미터 삼승이 아니라 미터의 삼승을 사용한다. 그죠? 가스나 증기나 분진이나 퓨, 미스트는 미리그램 퍼 미터의 삼승 또는 ppm이다. 그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소음 수준의 측정 단위는 데시벨이고요. 성면은 섬유 개수죠. 개 퍼 센티미터의 삼승 개수로 나타냅니다. 고열의 측정 단위는 섭씨 온도 도시로 표시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공기 시료 채취 시 공기 유량과 용량을 보존하는 표준기구 중에서 1차 표준기구는 했습니다. 자, 1차 표준기구 한번 암기법 외워볼게요. 1차 비누로 할 때 비누 거품미터 들어갑니다. 폐활량 제고 할 때 폐활량계, 가스 치환하여 할 때 가스 치환병, 그 다음 유리 흑연 먹였더니 했죠. 유리 피스톤미터, 흑연 피스톤미터, 피토했다, 피토 튜브까지 들어갑니다. 1차 비누로 폐활량 제고, 가스 치환해서 유리 흑연 먹였더니 피토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1번의 흑연 피스톤 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실기에 잘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열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 일정 시간 안정화시킨 후 측정을 실시하고
고열 작업에 대해 측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 작업 시간 중 최대로 높은 고열에 노출되고 있는 과로 시간을, 그죠? 1시간을 몇 분 간격, 10분 간격으로 연속하여 측정합니다. 그래서 고열은 가장 높은 고열을 1시간 동안 10분 간격으로 측정한다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죠? 흉곽성 입자상 물질의 평균 입경은 했습니다. 자, 흡입성 분지는 평균 입경이 1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흉곽성은 10이고 호흡성이 4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의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 그죠? 이것도 실기까지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음계 A, B, C 세 가지 특정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보정되어 있는데요. A 특성치는 몇 폰의 등감 곡선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했죠. A 특성은 40폰, B는 70, C는 100폰의 등 청감 곡선과 비슷하게 보정하여 측정한 음압 수준이 된다. 그죠? 그래서 현재 A 특성이라고 했죠. 그죠? A 특성을 물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넘어가겠습니다. 입자상 물질인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았습니다. 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용접 공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맞다, 그죠? 일반적으로 듐은 모양이 불규칙하다. 맞습니다. 듐의 입자 크기는 먼지보다 매우 크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틀렸습니다. 듐은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먼지보다도 작은 고체상의 밀입자가 듐이 되겠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듐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 물질이 고온으로 액화된 다음 고체가 고온에서 액체가 되고 증기가 되어요. 증기가 되고 증기물의 응축, 그러니까 증기가 다시 굳어져서 응축되어서 산화로 생기는 고체상의 밀입자이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잘 출제가 되죠. 다음 중 유기용제 중에서 실리카겔에 대한 친화력이 가장 강한 것은 실물, 알코올, 하드, KS, 방탄, 올핀, 파핀 이렇게 암기했거든요. 그래서 실리카겔은 실물, 그 다음이 알코올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1번의 알코올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0.2에서 0.5 m/s 이하의 실내 기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온도계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0.2에서 0.5 m/s 이하 실내 기류 측정에는 카타 온도계를 사용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실기까지 기억해야 될 계산 공식을 묻고 있습니다. 누적 소음 노출량을 적용하여 시간가 중 평균 소음 수준을 산출하는 식은이라고 했다. 그죠? 자, TWA는 16.61 곱하기 로그 100분의 D였죠. 플러스 90, 이게 공식이었죠. 여기에서 D가 뭐였냐면 누적 소음, 노출량이었다. 그죠? 자, 그리고 요 100이라는 건 12.5 곱하기 8시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12.5 곱하기 폭로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노동부 고시 내용은 실기 대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음의 측정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위 작업 장소에서의 소음 발생 시간이 6시간 이내인 경우나 소음 발생원에서의 발생 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 시간 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 간격으로 나누어 몇 회 이상 측정한다. 그죠? 4회 이상 측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역시나 실기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죠. 그죠? 예, 뭐 3개까지 붙여도 괜찮습니다. 작업 환경 공기 중 A 물질 TLV 노출 기준은 10이고요. 공기 중 농도가 5 ppm입니다. B는 TLV가 100이고 공기 중에 50이 존재합니다. C는 TLV는 100이고 공기 중에 60 ppm이 있을 때 혼합물의 허용 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허용 농도를 구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노출 지수 EI부터 계산할게요. 밑에는 TLV고요. 위에는 현재의 공기 중 농도를 해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A는 10분의 현재 농도 5죠. B는 100분의 현재 농도 50이 되겠습니다. C는 100분의 현재 농도 60이죠. 그죠? 계산하니까 1.60입니다. 이 아이가 1을 넘었다라는 건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는 뜻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렇게 혼합된 물질의 TLV, TWA를 계산하겠습니다. 밑에는 EI다, 그죠? 1.60분의 현재 공기 중의 농도 5 플러스 50 플러스 60을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입자상 물질을 채취하는 데 이용되는 PVC 여과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TV에서 산화육명 먼저 유괴 이렇게 암기했다, 그죠? 그래서 PVC 할 때 TV에서 유괴할 때 유리규산 맞죠, 그죠? 유리규산을 채취하여 X선 회절 분석법에 적합하다 맞고요. 수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먼저 할 때 공해성 먼지, 총먼지, 먼지의 중량 분석에 용이하다 맞고요. 산에 쉽게 용해되어서 금속 채취에 적당한 것은 뭐였죠? MC 막 여과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린 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넘어가겠습니다. 절삭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오일미스트 농도 측정 결과가 아래 표와 같다면 오일미스트의 TWA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TWA는 8시간 시간가중 평균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 작업 시간입니다. 9시에서 10시니까 요거 1시간이다. 그죠? 10시에서 11시 1시간, 11시에서 12시도 1시간, 1시에서 2시 1시간이고요. 2시, 3시 1시간, 3시에서 5시니까 이건 2시간이네요. 5시에서 6시까지 1시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시간이다. 그죠? 8분의 하시고요. 작업시간 곱하기 농도, 그죠? 더하기 작업시간 곱하기 농도, 그죠? 자, 요거를 다 시간 곱하기 농도에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 값을 8로 나눠주시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2.38,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실기에 굉장히 잘 출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작업장에서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했을 때 일산화탄소가 0.01%였습니다. 이때 일산화탄소 농도를 mg/m 3승으로 나타내라 라는 겁니다. 25도씨 일기압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죠? 자, 일단 이게 나오면 우리가 공식이 하나 떠올라야 합니다. mg/m의 3승은 뭐? ppm 곱하기 25도씨 일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 그죠? 24.45분의 분자량이다. 요 공식이 있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볼게요. ppm이 주어지지 않고 0.01%가 주어졌습니다. 요거는 기억하라 그랬죠? 1% 몇 ppm이죠? 10,000 ppm이에요. 그죠? 그러면 0.01이에요. 0.01%는 동그라미 2개가 없어지면 되죠. 다시 말하면 100 ppm이다라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ppm 대신에 100 곱하기 24.45분의 자, 일산화탄소의 분자량입니다. C는 하나가 12고요. 산소 하나가 16이죠. 그래서 2개를 더하면 12 플러스 16하면 28g이 분자량이 됩니다. 그죠? 이런 정도의 원자량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8 이렇게 대입하시면 114.5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기에 자주 출제되죠? 자, 다음 중 성면을 포집하는데 적합한 여과지는 했죠. 자, MC 막 여과지다, 그죠? MC 중석 이렇게 외웠죠? 중금속 성면의 채취에 사용되는 게 MC 막 여과지였죠, 그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은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실기에도 잘 안 나오고요. 필기에도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측정치가 다음과 같을 때 평균 편차가 얼마입니까? 그죠? 평균 편차는 N은 뭐냐면요. 측정 개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측정치의 수 5분의 시그마라는 건 다 더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요거는 절대값이다. 그죠? xi라는 건 각각의 값을 뜻하고요. 측정치고 x바는 뭐냐면 이게 산술평균입니다. 산술평균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평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5분의 다 더하면 돼요. 그죠? 7 플러스 5 플러스 15 플러스 20 플러스 8. 요거를 다 더해서 5로 나눠주면 11이에요. 그래서 산술 평균은 11이다. 그죠? 그러면 절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절대치. 처음 값이 얼마냐면 x1이 7이죠. 7 마이너스 산술 평균 11이죠. 더하기, 시그마 더하기니까요. 5 마이너스 11 절대치 플러스 15 마이너스 11 절대치 플러스 20 마이너스 11 절대치 플러스 8 마이너스 11 절대치입니다. 절대치는 뭐냐면요. 이 절대치는 7 마이너스 11하면은 빼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죠. 하지만 절대값 마이너스 4는 4가 됩니다. 항상 그 값은 플러스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5 마이너스 10이라면은요, 마이너스 6이잖아요. 하지만 절대값 마이너스 6은 플러스 6이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 15 마이너스 3은 플러스 15 마이너스 11은 플러스 4니까 그대로 4가 되겠죠. 절대치 20 마이너스 11은 플러스니까요 9가 되고요. 8 마이너스 11은 마이너스 3이죠. 절대치 마이너스 3은 3이 됩니다. 항상 절대치는 이 바를 벗어나면 플러스 값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하시게 되면 5.2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에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이다. 그죠? 별표를 3개까지 붙여도 괜찮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기 무게, 다시 말하면 먼지를 재기 전에 1.260g인 깨끗한 PVC 여과지를 하이볼륨 시료 채취기에 장착해서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니까 몇 시간이에요? 그죠? 8시간 되네요. 오전에 3시간, 오후 5시간. 그죠? 2.5리터 퍼 분의 유량으로 시료 채취기를 작동시킨 후에 여과지 무게를 측정하니까, 자, 이게 측정 전이고요. 먼지가 들어가서 측정하니까 무거워졌다. 그죠? 이때 채취한 입자상 물질의 작업장 내 평균 농도 미리그램 퍼 리터의 상승을 나타내라 했으니까요. 우리가 단위에 맞춰서 주어진 값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미리그램은 질량이잖아요. 그죠? 먼지 질량입니다. 초기에 요건데 나중에 요거예요. 그래서 먼지 무게는 나중 무게 1.280 마이너스 원래 무게 1.260 해주면 되는데요. 현재 단위는 그램 단위거든요. 미리그램으로 고치려면 1g은 1000 미리그램이에요. 그죠? 그래서 곱하기 뭐를 해준다? 1000을 해준대요. 또는 10의 3승. 그러면 미리그램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미터 3승이 필요한데요. 현재는 준 게 요것밖에 없다. 그죠? 2.5. 1리터는 뭐죠? 1리터는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의 3승은 됐는데요. 퍼 분이 있잖아요. 그죠? 분. 그러면 분을 없애고 미터 3승만 있어야 되니까요. 곱하기 뭐 해야 된다? 분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몇 시간 채취했다? 8시간 채취했다가 나왔으니까 이걸 분으로 고쳐야죠. 그죠? 그래서 8시간 곱하기 1분은 60분이죠. 이렇게 해주면 분 없어지고 밑에는 미터 3승이 남고 위에는 미리그램이 남겠죠. 그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16.7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39번 갈게요. 파란색 별표 붙일까요? 이것도 잘 출제가 되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 표본에서 얻은 표준 편차와 표본의 수만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표준 오차의 공식은 루트 n, 다시 말하면 자료의 수죠. 루트 자료의 수분의 SD, 표준 편차가 공식이 됩니다. 답은 4번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 역시나 필기에 자주 나오죠. 그죠? 뭐 실기까지도 알면 좋겠죠. 그죠? 누적 소음 노출량 측정기로 소음을 측정하는 경우에 기기 설정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크리테리아는 얼마? 90dB이고요. 익스체인지 레이트 보통 보면 우리가 80dB 다음에는 변화하는 게 85, 90, 5dB 단위죠. 그죠? 그래서 5 레이트, 5dB이 되고요. 스레솔드 값은 80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게 된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역시나 아직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